반쪽입니다. 반쪽. 네, 아까 일면 소개하면서 아하, 요 얘기로구나 싶으실 거예요. 보겠습니다. 정부 대 독립운동단체와 야당, 따로 기념식, 반쪽 광복절이 우려된다. 이 우려는 사실상 현실이죠. 네, 불과 한 1시간 반 정도 남았습니다. 이 광복절 이 경축식이 열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만 여전히 참석을 안 하겠다라는 입장이 그대로 때문에 우려가 현실이 됐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정부와 독립운동단체 따로따로 기념식을 한다. 따로 어디에서 한다는 거야? 볼까요? 네. 일단 정부는 경축식을 세종문화회관에서 합니다. 그동안 원래 정부가 계속 경축식을 해왔었죠. 근데 여기서 하는데 여기에 광복회와 이 다른 독립운동기관 단체들 그리고 야당은 참석을 하지 않습니다. 그럼 어디에서 하느냐 이들은? 여기서 합니다. 백범기념관. 거리로는 3.5km밖에 떨어지지 않았어요. 차 타고 가면 뭐 길이 꼬불꼬불이라고 해도 한 15분 남짓이면 도착하는 이 거리. 여기에서 따로 백범기념관에서 광복회가 주최하는 기념식을 따로 한다는 거. 여기에 이제 민주당, 조국혁신당은 참석을 할 계획이다라는 거죠. 네. 이렇게 각각 따로따로 경축식을 하는 게 김진욱 대변인님 사상 초유 아닙니까? 처음이죠. 지금 올해가 이제 광복 79주년 아닙니까? 네. 그리고 아마 정부 수립 이래로 광복절이라는 행사를 한 이래로 올해가 처음으로 이렇게 그 반쪽이 난 상황이 됐는데 네. 지금 통합을 얘기해야 할 시점에 이렇게 쩍쩍 나라가 두 쪽으로 갈라지게 만들어 놓은 것들 이런 것들은 정치 지도자의 책임이다. 그래서 오늘 같은 날은 진짜 이 정치를 하시는 분들이 책임감을 무겁게 느껴야 되는 그런 날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번 이 상황이 이렇게 된 것은 이번에 네. 독립기념관장의 김영석 관장을 임명함으로써 이종찬 광복회장께서 이 부분에 대한 철회를 지금 요청하셨는데 이 네. 부분이 이제 진행이 계속적으로 되고 있으면서 이종찬 광복회장께서 그러면 정부가 공식적으로 주최하는 경축식에는 참석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서 지금 얘기가 된 거예요. 네. 그런데 좀 달리 좀 봐야 될 부분이 하나 있는 게 이게 과연 단순하게 독립기념관장 한 사람의 임명 때문만이냐라고 이렇게 축소해서 해석해 볼 건 아니다라고 생각이 되는 게 뭐냐면 네. 현 정부 들어서 독립기념관장뿐만 아니라 역사학계 또는 역사 관련 단체들 이런 데에 지금 주요한 자리에 뉴라이트 계열의 인사들이 수십 명이 지금 포진을 했고요. 또 사도광산 같은 경우에 지난번에 세계문화유산 등재할 때 우리나라가 동의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이 단지 퍼주기 정도가 아니라 대일 굴종 외교가 한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심지어는 서울의 지하철역에 전시되어 있던 네. 독도 조형물까지도 지금 철거가 되고 있는 마당입니다. 이런 상황들이 다 같이 묶여져 있다 보니까 이게 뭔가 거대한 역사의 어떤 그 새로운 그 과거 뉴라이트 계열에서 주장했던 건국절 논란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 아니냐 이런 것들이 역사 쿠데타로 인식되는 거 아니냐라는 지금 오해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네. 이것을 수습해야 될 부분이 바로 대통령과 정부 아닙니까? 근데 이 정부의 역할이 지금 안 보인다. 이것이 굉장히 이번 사건이 난 배경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간략하게 잘 좀 설명해 주셨어요. 사실 이 시작은 결국 독립기념관장 임명을 두고 시작이 됐다라고 볼 수 있지만 이거는 좀 다소 축소가 된 거다. 더 크게 볼 여지도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차근차근 좀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요번에 말씀하신 거죠. 독립기념관장 임명 문제. 이게 반쪽 경축식을 하게 된 표면적인 일단 이유입니다. 광복회랑 야당에선 윤 대통령이 임명한 김영석 독립기념관장. 관장을 할 만한 인물이 아닌데 왜 임명을 하느냐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관련해서 김영석 이 관장과 이종찬 광복회장 이렇게 어제 얘기를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마치 제가 이것을 무슨 목리부린다 이런 걸로 잘못 오해를 해가지고 자꾸 비난하는데 그러면은 제가 마음속에 숨겨놓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제가 헐 각오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을 시켜 세우고 이 기회에 김구는 죽여버리자.
이런 음모인 것 같습니다. 아니죠. 내가 뭐 어떤 면에서 뉴라이트입니까? 그 근거를 좀 제시해 주십시오. 일제 강점기에 우리 국민의 국적은 어디입니까?라고 물었습니다. 예. 국적은 법적인 자격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대답했죠. 일제 강점기에 우리 국민들의 국적은 일본이었지요. 그래서 우리가 국권을 되찾기 위해서 독립운동을 한 것 아닙니까?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네. 지금 발언 중에 이승만, 김구, 뉴라이트 이런 얘기들이 지금 쭉 나옵니다. 네. 이승만 전 대통령과 김구 선생님이 왜 나오는 거야 궁금하실 수 있는데 일단 여기를 좀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이 근현대사죠. 1919년 4월 11일에 상해에 임시정부가 수립이 됩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쭉 독립운동이 거세게 일어나고 있죠. 그렇게 해서 얻은 게 8.15, 45년에 8.15 광복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3년 뒤에 1948년 8월 15일에 당시 재헌의장이었던 이승만 당시 의장이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발표를 합니다. 네. 이 과정에서 나오는 게 지금 여기서 이승만 전 대통령이 나오는 거고 김구 선생님은 사실 상하이 임시정부 주석이었었죠. 그리고 쭉 독립운동을 한 가장 핵심적인 인물입니다. 상하이 임시정부의 독립운동 기간의 대표적인 인물 김구 선생님과 그리고 1948년에 8월 15일에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됐습니다라고 발표를 한 이승만 전 대통령 두 사람이 사실 여기서 지금 등장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종찬 광복회장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승만은 올리고 김구는 매장시키려는 거 아니겠느냐. 왜 이런 얘기가 나오느냐. 작년 12월에 김영석 지금 독립기념관장이 이런 얘기를 사석에 다른 곳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1948년 8월 15일이 진정한 광복이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한 강연에서. 근데 그렇다면 지금 이종찬 회장의 얘기는 그럼 다시 아까 그 표로 가볼까요? 1948년 8월 15일 이때가 진짜 광복이면 이 광복은 무엇이며 이전에 있었던 독립운동과 상해 임시정부는 인정을 안 하는 거냐. 이 과정에 있었던 김구 선생님을 매장시키고 이게 진짜 광복이라고 얘기하는 이승만만 올리는 거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부분을 보면 김기영 대변인님, 야당은 48년 정부 수립이 진짜 광복이면 여기는 어떻게 되는 거야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이게 이제 이 문제를 바라볼 때 건국절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네. 가장 중요한 것이 그렇다면 윤석열 정부가 광복절을 지정하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했는지 이 부분을 봐야 되는데요. 네. 예를 들면 이제 그 건국일을 지정하기 위해서는 법안을 발의해야 됩니다. 법안을 발의한 적도 없고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광복절 축사를 통해서 독립운동은 건국운동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좀 자세히 보면 국민이 주인인 나라, 자유와 인권, 법치가 존중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만들기 위한 독립운동은 건국운동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 예,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결국은 뭐냐면 19년 4월이냐 아니면 48년 8월이냐 어떤 시점을 가지고 임시정부가 중요하냐 아니면은 정부 수립일이 중요하냐 이걸 가지고 논쟁이었는데 이제까지의 건국적 논란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시점이 아니라 어떤 과정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건국절에 대해서 지정하려는 노력도 없었고 작년에 축사에 비춰봤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옹호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갑자기 윤석열 정부가 건국절을 지정하려는 거 아니냐 이걸 문제 삼았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그렇다면 이번에 신임 독립기념관장으로 된 사람이 이제까지 뭐라고 얘기했는지를 보면은 대한민국 건국은 1919년에서 시작해서 1948년 8월에 완성된다 얘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앞에 나온 것처럼 왜 1948년 8월 15일이 어떻게 보면 광복 이후에 3년 이후가 진정한 완성이라고 얘기를 했냐면 1945년에 8월에 해방이 됐지만 그때 이후에 3년 동안의 군정기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주권과 국민과 영토라는 국가의 3요소를 다 갖춘 것은 그때 아닌가. 그렇다고 해서 이분이 이승만 대통령을 치켜 세우고 김구 선생님을 평화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분이 쓴 책 끝내야 할 역사 전쟁을 보면 국부 논쟁을 끝내고 이승만과 김구 모두 건국의 아버지로 해야 된다.
이승만과 김구의 지지자를 아울러야 국민 통합이 돼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신인 관장을 공격하는 포인트의 전제가 틀렸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일종의 제가 볼 때는 음모론일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건국 논란이 가장 먼저 불거졌는데 여기에 대해선 광복회와 야당에서 제기하는 전제 자체가 틀렸다. 왜냐하면 이 건국의 시점을 1948년 8월 15일로 딱히 보는 게 아니라 그때 완성이 된 거고 과정이라고 윤 대통령도 얘기를 하고 김영석 관장도 얘기를 해왔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신 거예요. 사실 이 논란이 처음에 불거지고 김영석 관장이 그래서 기자회견을 자처했죠. 그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예, 뭐 있지도 않는지를 가정해서 설명드린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만은 저는 제 역사학자의 양심을 걸고 저는 분명히 반대할 것입니다. 제 책을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지금 말씀하셨던 그 내용은 제 글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인용문을 따서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도 있다. 그렇게 돼 있을 겁니다.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나중에. 네. 그러니까 첫 번째 기자회견을 자처를 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내가 쓴 책을 한번 봐라. 나는 분명하게 건국절은 추진할 생각이 없다. 건국절 내가 양심을 걸고 반대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동학 의원님. 네. 추진 안 한다고 하는데 여전히 일단 부적절한 인사다라는 입장이에요. 왜 그러냐면 저게 건국절뿐만 아니라 종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역사 왜곡 그 틀에서 봐야 되는 겁니다. 네. 제가 볼 때 김영석 독립기념관 관장은 한일 교류 협회장 하면은 딱 적정하신 분일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독립기념관이라는 게 처음에 만들어질 때도요. 1982년도에 만들어집니다. 국민 성금이 500억 처음에 목표였는데 네. 700억 넘게 모였어요. 그때 왜 이게 만들어졌느냐? 일본이 처음 교과서의 역사 왜곡을 시작했을 때였습니다. 전두환이 12.12 쿠데타로 정권을 잡고 나서 일본에다가 100억 달러 지원해달라 네.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일본이 화가 나가지고 역사 왜곡 시작했던 거였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에 당연히 국민들이 공분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독립기념관을 만들자라는 게 네. 추진이 돼요. 건립추진위원회가 만들어져서 55명의 추진위원단이 구성되는데 이때도 친일파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또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알게 되고 굉장히 큰 공분을 삽니다. 그렇게 해서 우여곡절 끝에 만들어졌어요. 근데 그때의 논쟁이 지금 또다시 불거지고 있는 겁니다. 이 지점에서 국민들이 여전히 그런 의혹들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고 독립기념관장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에 지금 예를 들면 친일 관련된 발언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는 것이고 네. 특히나 오늘 이 공영방송사 중에 한 군데에서 이승만 관련된 미화된 다큐를 지금 상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 이제 그런 내용들까지 다 보게 되면 이것이 얼마나 종합적이고 지금은 아니라고 하지만 나중에는 결국 그쪽으로까지 다 비화될 수 있는 원인이 지금 쭉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의 우려를 많은 광복단체들, 독립단체들 이런 곳에서 하고 있는 것인데 아니 8.15까지 이렇게까지 형해화시키고 반쪽으로 갈라놓으면 나라에는 어떤 도움이 되며 대통령 통치에는 어떤 도움이 되죠? 저는 이 지점을 윤석열 대통령이 좀 가슴 깊이 좀 새기고 이 지점을 다시 좀 받아들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근데 지금 사실 민주당 두 분이 공통적으로 말씀하신 게 단순히 우리가 독립기념관장, 김영석 관장만 얘기하는 게 아니다. 이게 전반적인 지금 이 윤석열 정부의 이 흐름이 자체가 그런 거 아니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이동학 의원님. 네. 지금 현재 윤석열 정부에서 이런 흐름이 하나하나 차곡차곡 갔는데 독립기념관장은 임계점에 딱 도달한 인물이어서 우리가 그래서 반대하는 거다라는 주장이신 거예요. 그런 것이죠. 왜냐하면 이 과정도 보십시오. 네. 추천위원회가 있었다고 하는데 저분이 1순위로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광복 회장님께서는 본인도 2명을 추천했다고 했지만 결국엔 나중에는 이것이 문제가 되니까 나도 그럼 추천 안 하겠다. 근데 이 사람도 역시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자기 본인이 이 광복 단체들이나 독립 단체들을 설득도 해야 되고 하니까 이 사람은 아예 명분이 없는 사람이다. 그 명분이라도 만들 수 있게 처음부터 그럼 다시 추천을 해서 받아보자. 그럼 나도 추천하지 않겠다라고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당에서는 오히려 그 지점이 본인이 추천한 사람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목리를 부리는 거다라는 식으로 광복 회장님을 오히려 공격을 했잖아요. 그 지점에서의 울분 같은 것들이 있는 것이고 이 과정이 계속해서 지난하게 반복이 되니까 당연히 이런 사달이 날 수밖에 없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역사학자들, 독립 단체들 네. 왜 저 사람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되새겨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김영석 독립기념관장이 되면 안 된다고 여러 차례 얘기가 있었지만 되는 과정도 좀 뭔가 석연치 않다라는 지금 그런 말씀을 하신 건데 일단 그 논란이 되는 핵심은 사실 건국절이어서 건국 시점이 언제냐, 건국절을 추진을 하는 거냐 여기에 대해서는 안 한다라고 얘기를 했고 하지만 그게 문제가 아니라 전반적인 게 문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서 어제 김영석 관장이 두 번째 기자회견을 자처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해요. 들어보시죠. 중요한 의사 정책을 결정할 때는 관련되어진 정부 당국자들이나 또 우리 독립기념관 내부에 해당 업무 당사자들과 논의를 한 다음에 어떻게 하면은 가장 합리적인 방안에다가 또 제가 가지고 있는 소신을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반영을 하고 그렇게 결정하는 것이지 관장이라고 해서 마음대로 결정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 며칠 사이에 제 개인적인 역사학자로서의 생각이 바뀌었다 뭐 그런 것은 없지만 제 입장은 공인일 때와 사인일 때는 그건 다르다.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아까 저희가 처음에 들었던 거는 내가 왜 뉴라이트냐? 아니다. 아니 그러면 일제 강점기 때 국적이 뭐냐고 물어서 법적으로는 그럼 일본인 거 그래 독립운동한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얘기를 들으면 성재준 의원님 학자로서의 내 생각은 바뀐 게 없는데 내 입장은 공인일 때랑 사인일 때랑 또 다르다 또 뭐 이런 얘기를 지금 해요. 그럼 듣는 사람 입장에서 헷갈릴 수 있거든요. 아니 근데 저거는 뭐 헷갈릴 것이 아니라 학자로서는 당연히 학자로서의 연구 과제로서 얘기를 하는 것이고 네. 지금 같은 경우는 뭐 자기 의도와는 상관없이 이제 정치적으로 이렇게 또 해석이 되고 있는 상태니까 언어나 뭐 이런 것들을 선택할 때 조금 더 뭐 조심하겠다 이 정도 취지로 우리가 들으면 되는 거죠. 근데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지금 이제 반쪽짜리 광복절이 됐습니다. 이게 진짜로 이렇게 될 만한 일이었나라고 하는 좀 근본적인 문제 제기를 저희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뭐 아까 전에 쭉 얘기를 해주셨을 때 뭐 지금 한 10수년 전부터 시작해가지고 대한민국에 뭐 이렇게 쭉 이어지고 있는 뭐 친일 잔재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임계점에 다다라서 폭발했다라고 하는데 왜 하필 지금 폭발합니까? 왜 하필 광복절에 폭발을 하는 것이죠? 아니 광복 회장님이 광복절 지금 기념식을 가셔야지 어디를 가시는 거겠어요? 아니 저는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뭐 김영석 지금 관장에 대해서도 뉴라이트다라는 식으로 지금 공격을 하시는 건데 네. 뉴라이트라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닙니다. 뉴라이트 자체가 문제입니까? 뉴라이트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거기서 조금 더 극단적으로 가시는 분들이 야 일제 강점기는 뭔가 우리한테 도움이 됐어. 그거는 어떤 제국주의가 아니었어. 이런 식으로 주장하시는 분들이 문제가 되는 것이지 그냥 역사적인 사실에 대해 가지고 뉴라이트의 어떤 그 관점으로 설명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김영석 관장에 대해 가지고 공격이 되는 이종찬 지금 회장이 공격하는 그 내용을 들어보니까 뉴라이트는 밀정이다. 연탄가스 같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지금 역사적으로 어떤 객관적인 그 근거를 가지고 비판하는 겁니까? 그게 아니라 그냥 인신 공격인 거예요. 연탄가스가 어떻게 도대체 역사적인 근거가 있을 수가 있겠고 밀정이라고 하는 말도 이게 도대체 어떻게 이게 설명이 될 수가 있습니까? 지금 애당초 뭐 논란이 됐다라고 하는 건국절 그 문제 같은 경우도 진정한 완성이 됐다라는 표현을 쓴 게 지금 이제 문제가 된 것인데 48년도가 네. 완성이라고 하는 말은 그거 자체가 과정을 함축하고 있는 거예요. 시작을 해가지고 여기서부터 완성이 됐다라고 하는 것이지 그게 처음이자 끝이자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1919년부터 시작해가지고 1948년도까지 해서 대한민국의 어떤 그 독립 과정이 이루어졌다라고 한다면은 김구소임에 대한 어떤 그 업적도 우리가 인정을 하는 것이고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업적도 인정하면 그렇게 양쪽이 다 인정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한쪽을 갖다가 꼭 배척하는 형태로만 김구소임이 다 했고 이승만이 다 했다 왜 이런 식으로만 가야 되는 거죠? 오히려 저는 그래서 이 지금 이제 김영석 그 관장이 얘기했던 완성됐다라고 하는 표현이 저는 더 적절하다고 봅니다. 네. 뭐 꼭 어느 한쪽이 다 했다라고 봐야 되는 거냐, 과정으로 보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셨는데 아까 저희 얘기 중에 잠깐 그 얘기가 나왔어요. 오늘 뭐 공영방송에서 이승만 전 대통령 미화 다큐를 뭐 방송을 한다라면서 그 이제 개인 패널의 의견이라는 점을 저희가 또 짚고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지금 현재 이런 이 지금 정부 측과 광복회 그리고 야당 쪽이 지금 대립을 하고 있는 형국이 되어 버렸죠. 근데 처음에 이의를 제기한 건 광복회장, 이종찬 광복회장이 강하게 이의를 제기하고 지금도 지금 이의를 제기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사람을 어떻게 기념관장에 두는 것이냐라고 이의를 제기하는데 여권에서는 이종찬 회장이 이의를 제기하는 이면에는
아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지금 현재 윤석열 정부에 뭔가 지금 이런 어떤 분위기가 있다라는 게 아니라 개인적인 의도가 있어서 그런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해요. 같이 볼까요? 여권에서 나오는 얘기. 이종찬 광복회장이 대통령과의 인연을 감안했을 때 자신이 추천한 인사가 임명이 될 거라고 봤는데 그게 잘 안 돼서 분통을 터뜨렸을 수도 있다라고, 그러니까 뭔가 자신이 추천한 인사가 안 돼서 총대 메고 반대하는 거 아니야라는 취지로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권에서는 김준욱 대변인님. 이게 전형적인 메신저 공격이에요. 이런 걸 우리가 그냥 좀 속된 말로 마타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종찬 광복회장이 근본적으로 제기했던 문제는 기본적으로 독립기념관이라는 데를 운영하는 데에는 그동안 유공자의 후손이거나 아니면 독립운동에 대한 그 역사적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이, 그런 학자분들이 맡아서 이 독립운동의 정신을 계승하고 발전시키자 하는 부분을 얘기한 건데, 거기에 김영석 관장은 적정한 인물이 아니다, 이 얘기를 했던 거예요. 네. 그런데 마치 본인이 밀고자 했던 사람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딴지를 거는 거다, 이런 식으로 지금 이종찬 회장을 공격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종찬 회장이 이런 지금 반대 목소리를 심지어 여권에서 아주 주요한, 뭐 저 실명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만 주요한 역할을 맡고 계신 분은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이종찬 회장이 이렇게 지금 목리를 부리는 건 일본 자들의 기쁨조로 하는 거다. 이런 막말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나라 이 광복회가 어떤 조직입니까? 그동안 독립운동을 위해서 애쓰셨던 순국 선열들의 후손들이 만든 단체 아닙니까? 이종찬 회장 같은 경우에는 우당 이회영 선생의 그 손자 되시고, 우당 이회영 선생은 6형제가 모두 독립운동 하시고 전 재산, 지금 현재 돈으로 한 2조 원 정도의 돈을 독립운동에다가 전액 기부하신 분이에요. 이런 가족들을 갖다가 이렇게 뭐 일본 극우의 기쁨조라는 식으로 이렇게 폄훼하고 막말하고, 그리고 마치 개인적인 그 인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렇게 지금 목리를 부려서 나라를 두 쪽 냈다, 이런 식으로 메신저를 공격하는 방식, 이건 매우 안 좋은 방식입니다. 이게 지금 야권에서 주장을 하는 이런 내용을 두고 여권에서 지금 메신저를 공격하는 방식으로 이른바 마타도어를 하고 있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오늘 조선일보에 이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같이 볼까요? 조선일보 3면 기사입니다. 독립기념관장 추천위원장 이종찬이 밀었던 2명 너무 준비 부족. 네. 지금 그 주장에 아까 저희가 얘기했었던 이종찬 회장이 민 사람이 안 돼서 목리 부리는 거 아니야? 라는 그 의견을 전제로 일단 나온 기사죠. 뭐라고 했느냐. 이 회장이 추천한 2명이 탈락한 이유에 대해 오 이사는 김진 부회장은 실무 능력이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았다. 제가 독립기념관 재정이 악화될 경우 어떻게 해결하겠느냐 물으니 난 그걸 생각해 본 적이 없다고 답했다. 면접에 앞서 모든 후보한테 5분 발언 기회를 줬는데 김진 부회장뿐 아니라 김정명 씨도 이렇게 추천한 2사람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조상은 독립운동을 훌륭하게 한 분이라는 말만 했다. 너무 준비가 안 돼 있었다. 근데 지금 요 얘기는 지금 이종찬 광복회장이 추천한 사람은 자격이 안 돼서 뽑을 수가 없었다. 공정하게 하니까 김영석 관장이었다라는 건데, 김규영 대변인님. 말씀은 이런 거 다 차치하고 그냥 이건 메신저 공격인 거지, 그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다라는 거거든요. 지금 야당에선. 저는 이제 정부를 비판할 수도 있고 네. 신임 독립기념관장을 비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팩트에 근거해서 해야 되는 거죠. 네.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건국절을 주장하지도 않았고 지정하려고 노력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허공에 제가 볼 때는 주먹질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저기에서 말하는 독립기념관장 추천위원장을 추천한 사람이 누구냐? 이종찬 회장님입니다. 이분이 추천을 해서 추천위를 꾸린 거잖아요. 거기에서 과정을 통해서 문제가 있음을 말하는 거죠. 네. 그렇다면 문제가 있고 대답을 잘 못했기 때문에 떨어진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이분에 대해서 1등이 된 사람을 어떻게 보면 1등이 된 사람을 공격하는 거잖아요. 근데 공격하는 데 있어서의 그 이유가 건국절에 뭔가 옹호하고 뉴라이트라고 하는데 거기에 되는 전제가 다 깨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여기 보면은 제가 알기로는 저기 위험 평가 점수에서 52점이 네. 김영석 관장이고요. 그 밑에가 점수가 되게 높습니다. 그 52점 밑에 점수가 지금 정확히 안 보이는 높은데
그 점수를 준 분, 저 빨간 동그라미의 밑에 분을 점수를 준 분이 네. 그쪽 라인에 있는 사람이 이종찬 회장입니다. 근데 52전은 김영석 관장은 가장 낮게 줬고요. 네. 가장 높이 준 분에 대해서 높이 줬는데 이분에 대해서 기자회견을 통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신민지 근대화론에 입각한 역사 교과서 국정화를 추진했다고 비판을 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점수는 되게 높게 주고 또 나중에는 이 사람을 비판했습니다. 앞뒤가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말씀하신 것 중에서 공격의 어떤 비판에 전제가 되는 팩트가 없고 또 앞뒤가 다른 상황이 있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도 이 이종찬 회장님이 사실 대통령의 친급은 이철우 교수의 연대 아버님 교수의.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 입장에서도 되게 난망했을 텐데 네. 이 분이 신임 관장이 문제가 있으면 뭔가 지명을 철회하겠지만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볼 때 공과 사를 구별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 김기웅 대변인님 말씀은 아니 추천을 해서 최종 점수를 얻어서 지금 쭉 저희 표도 봤죠. 해서 점수를 매겨갖고 뽑은 1등을 한 사람을 했는데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추천위의 위원장도 본인이 추천한 사람이고 본인도 들어가서 같이 평가했었던 거 아니냐 지금 그런 말씀이에요. 자기 부정 아니냐라는 취지의 지금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근데 지금 이게 계속 논란이 되다 보니까 이종찬 광복회장의 말 한마디 한마디 어떤 뉘앙스까지도 같이 혹시 이런 거 아니야?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혹여 감정적인 부분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거죠. 이 관련한 목소리 좀 들어보고 얘기 이어가 보죠. 그래서 이게 잘못됐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된 건지 그 용산 분위기가 이상해서 그런지 후닥닥 발령을 내버렸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자면 상소문 쓰듯이 썼는데 그거는 아랑곳하지 않고 딱 발령낸 거는 그 필요 없다는 네 말은 듣지 않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네. 지금 내가 3번이나 상소문을 쓰듯이 했는데 전자결제로 그냥 탁 임명을 해버리더라. 그게 내가 모욕적이지 않겠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종찬 광복회장이 윤 대통령의 친한 친구, 거의 뭐 가장 친한 친구라고 얘기하는 이철우 연대 교수의 아버지죠. 그래서 어렸을 때 초등학교 동창입니다. 그리고 서울대 법대 동창이죠.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라고 얘기를 하던 사람이 이종찬 광복회장이에요. 근데 이종찬 광복회장 입장에서는 아니 내가 3번이나 상소문을 쓰듯이 반대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냥 딱 전자결제를 내려버려 모욕적이다라는 지금 얘기인 겁니다. 근데 자칫 이거는 이동학 위원님 네. 어떻게 들릴 수가 있냐면 그럼 대통령이 직접 전화해서 아유 아버님 죄송한데 안 되겠습니다. 회장님 죄송한데 안 되겠습니다. 이거 김영석 관장으로 하려고 합니다라고 얘기를 했으면 이 사달이 안 나는 건가? 라는 생각으로 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저는 과정 관리에서도 좀 잘못했다고 봐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직접 나서지 않더라도 정무수석이 움직이든 아니면 보훈부 장관이 굉장히 뒤늦게 엊그저께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목리라고 다 공격을 해놓고 이제 와가지고 이것을 다시 바로잡으려고 하니까 굉장히 이미 많이 나간 상태이고 이미 메신저를 많이 공격을 했었기 때문에 감정은 많이 상한 상태죠. 그리고 전반적인 정서 자체가 윤석열 정부가 들어오게 되면서 일본과 어떤 유화 제스처를 하는 건 외교적으로는 필요한 일이라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게 굴욕적 외교다라고 하는 평가를 많이 받고 있잖아요. 예를 들면 후쿠시마부터 강제징용 문제, 최근에 불거지고 있는 사도광산 문제까지 왜 이렇게 일본에 다 저자세로 일본이 기침만 하면 왜 이렇게 무릎을 꿇고 기어가는 형태로 이 국가가 움직이는 거냐라고 하는 의혹을 많이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러니까 당연히 일본 친화적으로 역사를 바꾸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의혹은 당연히 그 지점에서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제 그런 관점에서 이 독립관장을 이렇게 임명을 딱 해놓으니까 그런 점에서는 계속해서 비판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과정이나 이런 것들이 잘 설명이 되고 이렇게 했었다라면 문제가 없을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이제 그런 게 아니었다 보니까 그리고 광복 회장이 직접 추천한 2명이 뭐 준비가 안 돼 있었다 손 치더라도 네. 부적절한 인사 그럼 무조건 이 사람으로 임명을 해야 되는 거냐? 저는 그 논쟁은 따로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광복 회장님께서 직접 나와서 나도 더 이상 그러면 추천하고
뭐 니들이 얘기하는 목리 이런 거 더 이상 부리지 않을 테니까 다시 한번 적임자를 찾아보자라고까지 제안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점에서는 저는 서로 이 물러날 수 있는 기회나 이런 것들이 있었다고 봅니다. 근데 네. 그 여지를 완전히 그냥 차단해 버렸다. 그러면은 어떤 의도가 있는 거 아니겠냐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지금 광복 회장은 물러나서 그럼 원점에서 다시 원점 세팅해서 다른 사람 찾자라고까지 얘기하는데 이걸 왜 안 받는 거냐라고 얘기를 했어요. 성재준 의원님. 아니 근데 강복 회장님이 상소문 올리면은 그거 받아야 되나요? 그거 꼭 들어줘야 되는 겁니까? 아니 저런 인식을 갖고 계시는 것 자체가 제가 봤을 때 이 문제의 첫 시작이었던 거 아닐까요? 본인 스스로가 이제 얘기하시는 것처럼 모욕적으로 느꼈다라고 하시니까 그게 이제 이 사단이 났던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시청하시는 분들은 생각하실 것 같고 이 지금 문제의 포인트를 보면은 야당 쪽에 계시는 분들 그리고 또 민주당에서 공격하는 내용 자체가 굉장히 거대 담론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슈에 대해 가지고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 정부가 뭐 어땠고 1919년부터 어땠고 계속 거대 담론으로서 이걸 접근하는 거거든요. 네. 그렇게 접근하게 된다면 사안 자체가 구체적이지 않고 사실 이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너무 이게 또 산파적으로 퍼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후쿠시마 지금 얘기도 나오고 뭐 별의별 얘기가 지금 다 나왔는데 그 얘기까지 하게 되면 뭐 한도 끝도 저희가 없죠. 그리고 또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 과연 대한민국 정부가 일본한테 뭐 굽실거렸다, 기어다녔다 이런 거에 공감 안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을 겁니다. 우리가 21세기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동맹 국가의 한 일환으로서 일본과의 관계를 좀 개선해 나가고 이런 것들은 굉장히 미래지향적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많지 않겠습니까? 그런 식의 어떤 거대 담론으로 우리가 이거 접근할 것이 아니라 애당초 이 사안이 발생했던 근본적인 원인은 문제가 안 됐던 이종찬 지금 이제 그 회장의 그 케이스를 갖다가 끌고 와가지고 이거를 문제를 만들어내는 케이스가 되는 거다 보니까 저는 이 문제 자체가 조금 너무 변질이 돼 있다라고 좀 지적하고 싶습니다. 네. 이번 사안 자체가 사실 이념의 충돌인 거죠. 그러니까 뭐 거대 담론 말씀도 하셨습니다만 지금 건국을 어떻게 볼 거냐. 하고 우리 독립운동 김구 선생님 어떻게 볼 거냐. 이승만 전 대통령 어떻게 평가할 이 모든 지금 이념적인 사안들이 다 한데 섞여서 지금의 반쪽 경축식의 사달까지 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문제는 사상 초유의 반쪽 경축식이 올해로 끝이면 좋겠는데 이 상황이 언제 해빙 무드로 다시 돌아갈 수 있겠느냐라는 좀 착잡한 마음도 같이 드네요.